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보면요. 두 변이 벡터로 주어질 때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변이 벡터로 주어질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써먹는 공식 자리에 얘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S는 2분의 1의 루트, 예,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절대값 벡터 B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B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얘를 벡터까지 붙여서 암기를 하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벡터 붙이면 절대값 있지, 벡터 있지, 말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밑에다가 여백의 암기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암기법. S는 2분의 1 한글말로 적습니다. S는까지만 이렇게 적어. S는 2분의 1, 예, 이런 식으로. S는 2분의 1 루트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 제곱. 이렇게 외울게요. S는 2분의 1 루트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 제곱.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과 벡터 막 이런 거 붙이면 너무 외우기 힘들어서, 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즉 얘는요, 식을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 상태로 외우면 엉뚱한 식이 나와. 알겠지? 항상 저식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외워준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식 보면서 S는 예, 4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예, 벡터 A, 벡터 B로 주어졌을 때 시작! S는 2분의 1 A 제곱, 죄송해요. 루트 빼먹었다. 시작! S는 2분의 1 루트 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 제곱. 한 번 더. S는 2분의 1 루트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 제곱. 한 번 더. S는 2분의 1 루트 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의 제곱. 마지막. S는 2분의 1 루트 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 제곱. 되겠습니까? 예, 쓸 때는 좀 다르게 쓴다고 얘기했죠? 외울 때 말이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분으로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 예,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야? 위에 있는 개념은요, 위에 있는 공식,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공식은 유클리드 기하의 입장에서 바라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 이제 우리는 얘를 해석 기하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좌표 평면위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내보자. 세 점, 예, 원점 오면 0,0, A라는 점은 x1, y1, B라는 점은 x2, y2라고 놓고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에서 예, 벡터 OA를 벡터 A라고 할 거고 벡터 OB를 벡터 B라고 할 거다요. 자, 그러면 우리 위에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벡터 A에 절대값 붙여서 제곱한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구해봤습니다. 그래, 요 A라는 녀석은 바로 요 녀석이니까 얘를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한 후에 다시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구나. 계산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자, 이번에는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뭐 나옵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뒤쪽에 벡터 A 도트 벡터 B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분을 이용해서 걔를 계산했더니 x1, x2 플러스 y1, y2라는 식이 나와서 이렇게 구해놓은 식을 이 위에 있던 바로 이 식에 일일이 대입해보자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요,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분모와 루트 안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중간에 풀이 생략돼 있어서 여러분 안 써도 돼. 뭐 빤한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x1의 제곱, y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x2부터 쓸게요. x2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y1의 제곱, y2의 제곱. 빼기.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빼기 y1의 제곱, y2의 제곱. 모두 곱해줘 해서 빼기 해버리면 마이너스 2, x1, x2, y1, y2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 지워지네. 얘 지워지네. 그래서 남은 식을 쫙 째려봤더니 얘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완전 제곱식입니까? x1, y2 마이너스 x2, y1의 전체 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식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루트 a의 안쪽의 제곱은 뭐로 나온다고 가르쳐? 절대값 a입니다 라고 가르치지. 그러므로 루트 안쪽의 제곱이니까 얘하고 사라지면서 절대값 붙여서 이와 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점은 0,0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점이 0,0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1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2분의 1의 절대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항의 곱 빼기 이렇게 외항의 곱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42페이지 두 변의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질 때 라고 해놓고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뺏겨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S는 2분의 1의 외항의 곱 빼기 내항의 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암기법 정리하겠습니다. 공식 밑에 암기법. S는 2분의 1 절대값 외항 빼기 내항 이렇게 우리는 공식을 좀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시작! S는 2분의 1 절대값 외항 빼기 내항. 한 번 더. S는 2분의 1 절대값 외항 빼기 내항. 한 번 더. S는 2분의 1 절대값 외항 빼기 내항. 그런데 이 공식에는 한계가 있죠. 한 점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0,0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났지만 삼각함수를 배울 때부터 설명드렸던 신발끈 공식을 그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끈 공식 정리할게요.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요번엔 0,0이 없어요. 그냥 0,0 없이 다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세 점이 지 맘대로 막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이 구합니다. 2분의 1 써주시고 절대값 길쭉하게 내려주시고요. 점을 하나하나 쓰는데 세로로 내렸어야죠. A, B, C, D, E, F 써주시고요. 맨 처음에 썼던 점을 반드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희한한 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선생님 신발끈 묶듯이 계산합니다. 요렇게 곱해요. 더하기. 요렇게 곱해요. CF 더하기. 요렇게 곱해요. EB.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묶어서 올라야겠지.
묶어서 올라올 때 거꾸로 빼주셔야 돼요. AF 마이너스 ED 마이너스 CB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발끈 묶듯이 묶는 공식이어서 신발끈 공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공식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44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공식 암기 확인 기초 문제야. 다 푸신 분은요, 그 밑에 있는 문제 푸셔도 돼요. 단, 맨 밑에 있는 문제 풀 때 제한 조건은 신발끈 공식으로 풀지 마세요. 신발끈 공식으로 풀면 너무 쉽지만 그건 벡터가 아니잖아. 그죠? 네. 자, 우리요 이 문제 같이 공식 잘 외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면 벡터 OA, 벡터 OB 두 개의 벡터를 주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자, 성분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얘는 성분 없이 벡터만 주고 있네. 우리 그때 공식 뭐였어? 외워볼까? 자, S는 2분의 1의 루트 벡터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도트 B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식에 맞춰서 풀어보니까 OA는 3이니까 9, OB는 2니까 4, 마이너스 3 루트 2 전체의 제곱 요것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몇이 나오니까 18 나와서 2분의 루트 18은 3 루트 2네요. 결국 2분의 3 루트 2라고 넓이가 손쉽게 나오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녀석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벡터의 성분을 주고 있네.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외항 빼기 내항 외항 4 빼기 내항 16.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2 해서 답은 6.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공식은 한 점이 0,0일 때 쓰는 공식이잖아요. 예, 우리 요 녀석은 세 점이 0,0이 없는데 어떻게 풉니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요. 세 점 중에 한 점을요. 원점화 시키는 거예요. 시점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위치 벡터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 대부분 0,0이 시점이 되지만 꼭 걔가 시점일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BC 중에 누구를 시점으로 잡으면 유리할까? A가 좀 유리하겠지. 음수 없으니까. 예, 어차피 시점은 많이 써야 되니까 제일 편안한 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 B, C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를 시점으로 잡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나는 와우 요 벡터와 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겠지.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벡터 A, B를 구해볼 거야. 자, 벡터 A, B 구하면 D 빼기 앞이지. D 빼기 앞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D 빼기 앞 2와 같은 벡터가 하나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벡터 AC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C는 D 빼기 앞이니까 마이너스 3 빼기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2라고 이와 같이 두 개의 벡터를 냈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벡터 AA는 어차피 0,0 취급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공식화 시켜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넓이 구합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예.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녀석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4. 그리고 내항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안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얘 계산하면 몇이다? 12. 답은 몇이다? 6. 1번이다 라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요. 자, 0,0 대신 시점을 새로운 녀석으로 잡아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신발끈 공식 한번 연습해볼까? 예, 만약에 이 문제가 너희들이 풀이를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 신발끈으로 빠르게 풀면 되지. 2분의 1 절대값 1,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 1, 1 써줍니다. 2분의 2에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나와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지워지네요. 몇 나옵니까? 12 나오네요. 그러므로 답은 6.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개념에 적어 놓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선 위에 모든 점의 위치 벡터를 규정하는 벡터에 대한 등식. 어떤 직선 위에 모든 점의 위치 벡터를 규정하는 벡터에 대한 등식. 어떤 직선 위에 모든 점의 위치 벡터를 규정하는 벡터에 대한 등식을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결론을 내기 전에 선생님이요 좀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요. 좀 바꿔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G 지우고 L로 바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 A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U에 평행한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예요. 자, 봤더니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대요? 점 A를 지난대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벡터 보이죠? 요 벡터에 평행한 직선이래. 그럼 와우, 점 A를 지나면서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평행선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위치 벡터가 있지. 맞습니까? 이 모든 점의 위치 벡터를 규정해내는 벡터에 대한 등식을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다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뭔 짓을 하냐? 좌표 평면 위에 점 A를 지나고 벡터 U에 평행한 직선 L 위에 한 점을 P라고 할 거예요. 오, 이 직선 L 위에 한 점을 그래 P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오, 요게 보이는 벡터 AP와 벡터 U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벡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AP하고 벡터 U는 이렇게 평행하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행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결국 벡터 AP는 여기 실수 T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K라는 문자 썼는데 요거는 T라는 문자로 대체할게요. 얘는 T 벡터 U야 라는 등식이 될 수 있어 라고 평행의 조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A와 P의 위치 벡터라는 것은 무슨 벡터냐? 바로 요 벡터죠? 바로 이렇게 생긴 벡터를 선생님이 벡터 A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바로 이 벡터를 벡터 P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점 A와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P라고 하면 나는 이때 이 두 개의 나눠진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AP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D 빼기 앞 죄송해요. 이거다. AP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죄송합니다.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돼요. 라고 정리할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에는 와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벡터 AP랑 벡터 U랑 평행했는데 이 평행한 식을 가지고 벡터 AP는 T의 벡터 U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 벡터 AP 자리에 바로 이 식을 집어넣어서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T의 벡터 U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었네. 그런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요 벡터 P에 대한 내용이지. 맞습니까? 그로 내가 구하려는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야 라고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바로 요게 보이는 이 식이 맨 위쪽의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자, 위치 벡터와 네모 박스 한 채웁니다. 맨 위에 위치 벡터가 벡터 A인 점 A를 지나고 벡터 U의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식이 뭐가 된다?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가로 열고 T는 실수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직선 이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나? y는 3x 플러스 7 뭐 이런 거 떠올랐던 기억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래 x가 변수였어요. 여기에서는 누가 변수 자리에 있습니까? t가 변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실수든 마구 가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x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이 뭐의 역할을 했어? 기울기의 역할을 했지, 직선에서. 여기서는요,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게 얘지. 이 u가 t에 붙어져 있는 요 벡터네, 요 방향 벡터네. 즉, 우리는 요 녀석을요, 맨 아래줄, 4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밑줄을 직선 L에 뭐뭐 가로 열고 뭐뭐 같은 역할이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문장 보입니까? 맨 아래줄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벡터 U를 직선 L의 방향 벡터 가로 열고 기울기 같은 역할이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울기가 벡터에서는 뭐라고 불린다? 기울기라 불리지 않고 방향 벡터라고 불리는데 기울기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막 변할 수 있는 변수 t에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방향 벡터 u가 붙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역으로 기억을 만족하는 직선을 그려보자 라는 개념에 대해서도요,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역으로 기억을 만족하는 직선을 그려보자 라고 했어. 기억이 뭐였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 기억이 뭐였어요? 시작!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라는 이런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어. 벡터에 대한 등식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을 가지고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벡터 P가 나오죠. 그래서 우선 벡터 A를 표현해. 얘가 바로 뭐였습니까? 벡터 A였어요. 얘가 바로 벡터 A였어요. 자, 이제 벡터 U에다가 T를 곱했다는 건 T를 무슨 값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요 T 벡터 U가 요만큼만 갈 수도 있지. 요만큼 갈 수도 있지. 요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t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봐. 요만큼 갔을 때 얘 더하기 얘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p라는 점이 여기에 오겠네? 자, 요만큼 갔을 때 얘랑 얘랑 더하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만큼 오겠네? p라는 점이? 예. 얘 더하기 얘는 평행사변형법에서 점이 여기에 꽂힐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모아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이 방향 벡터가 벡터 U인 그러면서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좀 설명을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 A 플러스 0 곱하기 벡터 U 벡터 A 플러스 1 곱하기 벡터 U 벡터 A 플러스 2 곱하기 벡터 U 땡땡땡. 예. 계속 그림을 모아 그린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넣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를 직선 LA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얘를 직선 LA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시작!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한 번 더.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한 번 더. 벡터 P는 벡터 A 플러스 T 벡터 U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지저분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외우면 돼. 무식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자, 요번엔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아까는 뭐야? 한 점이 주어졌긴 주어졌는데 그 점에 위치 벡터인 벡터 A가 주어졌었던 문제지. 맞나요? 요번에는 그 벡터 A 대신 뭐가 주어졌어? 성분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조건은 똑같은데 성분으로 전부 표시가 되고 있는 거지. 아까는 벡터 A로 표현이 됐고 아까 그냥 벡터 U로 표현이 됐다면, 즉 아까의 개념은 유클리드 기하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똑같은 개념을 뭐로 넘겨서 해석한다?
해석 기하로 넘겨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O 성분, 예, A 성분과 예, 방향 벡터의 성분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요 결론을 미리 내고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시 돌아서 쓰면 힘드니까. 자, 얘는요, 예, 아이고. 방향 벡터의 X 성분이죠. U 원분의 X